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2년 반 겪었던 이 큰 소용돌이에 대한 기억을 절대 살아있는 동안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유시민 작가께서 오랜만에 칼럼으로 신경안정제를 또 주셨습니다. 이 칼럼을 읽고 왜 저들을 용서하면 절대 안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 보고 드립니다. 1월 19일 새벽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윤석열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윤석열의 친구이자 변호사인 석동현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반헌법, 반법치주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계엄령 선포를 옹호하는 윤석열 지지자들은 경찰을 공격하고 서울 서부지법 청사를 파괴했다.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제정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윤석열을 보호해왔던 국힘당 원내대표 권성동은 과잉 진압이 서부지법 폭동을 촉발했다고 경찰 탓을 했다. 탄핵소추 피청구인 윤석열의 법률 대리인은 헌법재판관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걸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지 어떤 이들은 그냥 미쳤다고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그들은 미치지 않았다. 나름의 상황인식을 토대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일을 한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며 반성했던 이유는 저는 이 사태가 결정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 판단했는데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화제가 된 영상 보시고 마지막 유시민 작가의 무서운 말씀 보고 드립니다. 이것들이 언뜻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저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윤석열을 대표하는 이 우파 극우 세력들이 쪼그라들게 되는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 아니야?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 트럼프가 다시 재당선된 거 보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국회를 난입했잖아요. 그럼 이후에 앞으로도 지금 이번에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이 세력은 점점점 강력하게 아주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파시즘의 위협을 계속 가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파시즘의 탄생과 마찬가지 장면을 우리가 본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중요한 어떻게 처리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이 상황에서 2차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1차하고 다르다. 2차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정진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요? 예. 비서실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물란 목적의 폭동인지 아닌지 아니 더 중요해 그 다음 말이에요. 네. 물란 목적의 폭동인지 아니면 문란을 멈춰서기 위한 지금 저들은 이 파시즘들은 누구를 지금 내란 세력이라고 한지 알아요? 이재명을 내란 세력이라고 했어요. 이재명 수계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비상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내란 세력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내란 수계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들이 꿈꾸는 건 뭐냐면요. 양극화를 극화시키는 거예요. 파시즘이 항상 그렇거든요. 파시즘은 양극단을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거는 최근에 여론조사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여론조사 정상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 수치를 보고 자신감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독일에 가서 한 말이에요. 파시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민주주의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만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 민주주의만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는 반드시 법치주의와 상호 제약적으로 규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엄정하게 처벌하라. 아주 어렵게 한 말인데 쉽게 하면 안 되지. 모조리 다 엄정하게 처벌하라.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지금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윤석열이 군인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잖아요. 멀쩡한 군인들을, 멀쩡한 경찰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잖아요. 멀쩡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호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누구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청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 나라의 청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데 누가 개입하고 있냐? 지금 정진석과 같은 관료들 또는 그 정치인들, 더 나아가서 신앙인이라고 포장된 종교 사업가들이 지금 이 2차 내란, 다시 말하면 파시즘을 준동을 옆에서 종사하고 있다. 관련된. 파시즘의 탄생이다. 여기서 제가 보기에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번에 법원을 들어갔기 때문에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들을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파시즘이 준동하는 자양분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극화되면 극화될수록,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양립하면 세력이 정치적으로 극화되면 극화될수록 이상하게 파시즘이 강해져요. 오히려 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파시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항상 이렇게 파시즘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때 이들은 자연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야만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 파시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차단하는 방법은 뭐냐? 이걸 차단하는 방법은 공포에 대해서 공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도 그것이 로비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좌절시킨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때는 뭐냐?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폭동에 가입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처벌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것도 해야 뿌리를 돼요. 당연히 그건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뿌리를 캐내는 게 중요해요. 뿌리, 오케이.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뿌리를 캐내야 돼요. 뿌리를 왜냐하면 촘촘하게 새로운 병사들로 계속 공부할 거거든요. 네, 공감합니다. 유시민 작가도 비슷한 말씀을 칼럼 마지막에 일침하셨습니다. 무제한의 관용이 선은 아니다. 예외가 하나 있다. 불관용이다. 불관용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최악의 불관용은 물리적 폭력으로 이견 집단을 배제하고 말살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바로 그 짓을 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군대의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진영을 제거하려 했다.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저지른 윤석열 지지자들의 행위도 똑같은 것이었다. 관용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자유우파의 5대 유튜브 운영자들은 비상계엄을 찬양하고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했으며 공수처와 법원에 대한 공격을 선동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가? 그들의 말을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보호해 줘야 하는가? 이 질문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긴 칼럼을 썼다. 나는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아무도 폭력 행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야 하겠지만 대통령이 불법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추종자들이 폭력으로 법원을 짓밟는 상황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을 내란 선전 또는 내란 선동 혐의로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 네, 100% 공감합니다. 만약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실제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의 형량을 다 살았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는 정의로운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로 내란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아주 싹을 잘라야 합니다. 내란은 절대 용서와 화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설픈 용서와 화해는 또 다른 내란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늘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언알바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